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빌미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첫 대면 협상을 앞둔 양국 대표단이 팽팽한 기싸움 속에 스위스 협상장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또 선언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발효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هشدار داد شناورها به تنگه هرمز نزدیک نشوند. در غیر این صورت امنیت آنها به مخاطره خواهد افتاد. 봉쇄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레바논 공습입니다. 이란이 이를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건데 벤스 미 부통령은 레바논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협 봉쇄와 관련해서도 미 중부사령부는 하루 동안 상선 55척이 해협을 통과했고 1,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수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인 통제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휴전 기간 통행료가 없지만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직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국의 안보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계산인데 실제로 양해각서에는 해협을 60일간 무료 개방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이후 통행료 부과 주체나 방식은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도 양국 대표단은 스위스 협상장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중재국 파키스탄은 현지 시간 21일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 도착했고 벤스 미 부통령도 출국길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 think we're hopefully making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make progress on the Lebanon ceasefire issue. Those are the two big things that I think we're going to be focused on. 미국 내에선 이번 양해각서가 알맹이 없는 퍼주기식 합의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야말로 현금 퍼주기였다며 이번 합의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의 종전 양해각서 실무회담이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회담에선 이란 핵 문제와 제재 해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이후 첫 번째 실무회담 이제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시작 전부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회담 분위기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초반부터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MOU 체결하고 나서 정말 MOU 체결한 그 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지금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스위스 후속 협상에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 스티븐 위트코프 그리고 이 제러드 쿠시너,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그 실무 협상단만 가기로 했는데 JD 벤스 부통령이 투입이 된다라는 것은 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좀 문제를 해결해서 후속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란도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를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후속 협상을 결렬시킬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 레바논 남부의 전선에서의 어떤 휴전 상황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능력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후속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는 것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회담은 원래는 이제 19일부터 시작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됐고 벤스 부통령도 말씀해주신 대로 직접 이제 스위스로 이제 갈 예정인데 이 레바논 문제가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상황을 좀 수습하는 모양새입니다. 핵심 의제로 이 레바논 상황을 지금 부통령도 꼽았는데 레바논 휴전 문제가 다른 핵 문제, 호르무즈 문제 이런 것들보다 테이블에 가장 먼저 좀 오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사실 이 레바논 남부 전선 문제 외에도 제재 해제의 순서 문제를 놓고 양국이 조금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뭐 60일 동안은 지금 전면 개방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했지만 이후에는 지금 이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고 미국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레바논 남부 전선의 문제가 그냥 바로 장애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말 좀 험한 말을 동원을 하면서 그렇죠. 뭐 예. 협박과 회유를 다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근데 이번에 보면은요. 이 이란과 미국의 MOU 체결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레바논이 아니고 이번에 또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와의 휴전이 거의 연동돼서 동시에 체결이 됐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전이 이 성립이 된 이후에 먼저 공격한 측은 제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헤즈볼라예요. 사실은 예. 헤즈볼라가 그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 공격을 문제 삼아서 보복을 감행을 한 것이고요. 휴전이 성립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군인이 한 4-5명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또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번에 정말 대규모의 공습을 감행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헤즈볼라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란도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 이 헤즈볼라 전선, 이 레바논 남부 전선 때문에 후속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용이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란의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이제 이란이 선언한 상황이고 그 이제 명분은 MOU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헤즈볼라를 이제 공습했다는 건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대로 먼저 공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공습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먼저냐라는 싸움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할 때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좀 이렇게 무기로 쓰는 이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게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게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을 문제 삼아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한 것인데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지렛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렛대를 이제 미국은 이 60일 지나고 나면은 이란이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여전히 우리가 원하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후속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60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올리려는 그런 어떤 이 정책적인 모습을 취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이 발언 자체가 유효한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의사를 밝혔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본능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조금 그런 쪽으로 좀 기우는 어떤 그런 모습. 왜냐하면은 전쟁 초반에도 사실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을 텐데도 나는 아야톨라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같이 통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이득을 좀 취하고 싶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 걸프 호르무즈 해협을 Strait of Trump, 그러니까 트럼프 해협으로 명명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현실 가능성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의중이 있었다면은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뭐 재봉쇄하고 역봉쇄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시 역봉쇄를 해서 너희들을 괴롭힐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미국은 계속해서 60일 이후에 이 자유항행의 원칙을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미국이 지금 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란 측으로부터 조금 악용될 소지는 있는 것이죠. 예. 뭐 미국도 통행료를 걷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걷겠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단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을 명령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회담이 이제 연기돼서 다시 열리게 된 건데 미국 정부 당국이 이스라엘이 또 종전 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뭐 실력 행사인지 미국에 대한 시위인지 속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라고 보십니까? 이스라엘 속내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MOU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소외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지금 MOU 그 합의문 먼저 좀 볼 수 있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네. 안 돼. 이거 뭐 정보 유출 이유 때문에 너희들 보여줄 수 없어.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합의문 MOU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적인 고려 사항, 예를 들어서 대리 세력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MOU 1조를 보면은 이 레바논 남부에서 이 어떤 영토 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못 박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사실 그 1조 내용 때문에 이란이 지금 MOU를 미국이 어겼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자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해협 재봉쇄를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야 이건 뭐 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철저하게 배신했다. 이건 완전히 항복이다. 그리고 형제를 배신했다. 이런 표현까지 동원을 하면서 지금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레바논 남부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실존적인 위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런 노선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미국에게는 전혀 그러지 않고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MOU의 동력을 살려서 후속 협상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핵 합의를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핵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어떤 전략적인 입장이 지금 완전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고 네타냐후 총리 역시 국내에서 정치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공습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험한 말을 정말 원색적인 비판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양국 정상 간의 신뢰가 좀 깨지는 수순으로 좀 봐야겠습니까? 좋지는 않아 보여요. 예, 전쟁 초기에는 뭐 찰떡궁합을 보였다면은 지금은 사실 정치적인 입장이 많이 다른 것이죠. 전쟁을 만약 계속 수행을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핵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저는 손절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개방을 해서 유가 잡고 물가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중간 선거에 이제 임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었다면은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전쟁을 빨리 끝내면 국내 정치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예.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양 정상의 정치적인 입장이 상당히 상이한 입장인데 이 제이디 벤스가 그랬나요?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유일한 우군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도움을 주지 못하면은 사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데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이 이스라엘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탄야후는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 조금 곤란한 위치에 놓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카타르에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 60억 달러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전 합의에 따른 초기 금융의 어떤 유인책, 초기 방안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사실 이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언제 풀어주느냐가 관건이었었죠. 풀어주기는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풀어주면 어떡하냐고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원래 이란 돈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었죠. 이란은 상당히 이 초반에 미국이 대부분의 해외 동결 자산을 해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제이디 벤스가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든 협상이 끝나고 그 이전까지는 이란의 이 동결 자산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인도주의적 차원이지만 60억 달러를 초반에 좀 풀어주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란의 입장을 좀 고려한 미국의 좀 뭐 선제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뭐 이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의 이 협상 동력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내에 어떤 이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뭐 이럴 거면 전쟁을 왜 했냐? 종전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고 마가 세력 또 오바마 전 대통령도 연일 공세에 나섰는데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커질수록 이란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더 강경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좀 발을 좀 이렇게 좀 완화하겠습니까? 말로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런 비판 세력들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공화당 내 강경파들의 비판 때문에 MOU 체결 전에 상당히 강력하게 이란을 때렸어요. 이 페르시아 걸프 이 안쪽에 있는 이란의 이 남부 연안 이 섬들 작은 섬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때렸는데 그 강력하게 때렸던 이유는 특히 이 미국 내의 보수 강경파들의 비판을 의식했던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MOU를 지금 일단 체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말을 안 들으면은 다시 강력하게 때리겠다라고 지금 뭐 협박을 하고 있지만 이란도 그렇고 다들 알죠. 사실 군사적인 옵션은 더 이상 테이블 위에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비판하는 사람들을 더 세게 때리고 있어요. 일단 공화당 강경파들의 비판은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래. 그리고 뭐 루저들이다. 특히 이제 마가 비판자들은 얘네들은 루저야. 그렇게 이제 더 오히려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뭐 오바마 대통령의 비판은 얘네들은 지금 셈이 나서 그래. 왜냐하면은 오바마는 나와 같이 이렇게 강력한 핵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셈이 나가지고 나를 비판하는 것이지 이제 결과 나오는 걸 봐라. 예. 내가 훨씬 더 좋은 핵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란에 대한 어떤 언사는 상당히 거칠게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은 이 공화당의 강경파 그리고 민주당 이 정치인들 오바마 대통령에게 더 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실무 회담이 열립니다. 이 부분 저희가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김재철